저에게도 바로 게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매우 흥분하고 즐겁긴 하지만 그런 하루를 본 후에 저는 언제나 저 자신을 실망했어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제 자아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나와의 약속을 먼저 지킵니다. 독서와 운동을 끝난 다음에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을 향해 쌓아가는 스스로에게 가입한 게임을 하면서 어느 순간 캐릭터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철학상에서 얻은 깨끗한 제 인생에 어려울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매해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불쌍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생각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책은 꿈의 직업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5년 전에 책을 작업한 것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작가님이라는 소리 듣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하나 그리다 호칭이었습니다. 누군가 갈증감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독서를 이상하고 쓰는 유일한 걸을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라면 구체적인 직업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작가였습니다. 작가라고 부르는 것은 제게 이 세상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허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호칭에 더 많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가라는 직업의 형체가 제가 구경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크호스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은 직업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울림을 향하는 일, 충족감을 주는 활동을 발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더 후한 수준의 개발의 사회에서 전해질 수 있는 위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쌓기 위해서 먼저 우선을 세워서 목표를 개선하고 그 후에 언젠가 내면의 충족감을 얻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충족감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수성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거는 큰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구불불량한 길을 거는 방식은 제 신합니다. 오늘 해승처럼 중간에서 경주에서 일을 찾지 않은 다크호스가 그렇게 했듯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4년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다음 세상에 등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면에 충격감도 또 얻으면서 결국 우수성도 얻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 7년 전 가이드 일을 그만둔 이후로 저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저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건 겉모습만 조금 바뀔 뿐 제 안의 패러다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는 호칭에 집착하는 것도 아직 이 사회의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우수한 성과를 만든 다음에 그 우수한 성과를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얻고 좋아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직업 활동을 할 때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면의 행복 따위는 잠시 접어둘 줄 알아야 하고 싫어하는 일도 자꾸 인정할 수 있어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책 덕분에 저의 사고방식에 군일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제게 하얀 빛 한 줄기가 비춰지며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니요. 저 그동안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잘 CP로 이끌고 관찰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성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작가라는 지금의 연애를 흡수하고 생각해 신분을 받았다고 자신했어요. 선택과 가정한 설정이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건 독서와 디지털 생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준 독서 활동을 날도 아니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독서의 지적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영상을 잘 수 있고 강의 될 수 있고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문화고 사회 존재감한 직업으로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 속단을 입고 강의 유튜브 쌓였습니다. 세우선수 모두 제가 하는 일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 지금 직업성장에 불가하며 누구나 그 방법을 알는 이 사람 정도 저의 직업을 표현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야 무엇인지 저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꿈 그저택 목표를 보상하고 모두 걱정을 검시 합니다. 꿈이야 지금 이 순간을 내면에 우리 문자를 걸면 사회 질서 속으로 지속되고 연관되면서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저나 새로운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제가 꿈이 아닌 직업을 찾을수록 좋아졌습니다. 저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사회에 연결된 순간에도 제가 소송에서 수 있는 멋진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멋지게 하지만 많은 쉽고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지 않은 길을 가는 데에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의심과 두려움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애물에 모아서마다 책은 꼭 맞는 편법을 제시해 주었으니까요. 책의 글쓰기와 말하기의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이 지적성장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일, 평생에 초과하고 싶은 저만의 활동사를 깬 처음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흥분은 잠시 90분이었습니다. 막상 무엇이든 시작하려고 하니 제게는 아무런 기술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소통하면 전성기 있어야 하고 글로 소통하려 해도 글쓰는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로 전하고 말하기 필요한 것이고요. 새로운 꿈에 도전하거나 하는 열정만큼 그 어느 것들은 막상 아무나 무슨 수 없는 제 현실에 익숙한 추리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제야 이대에 좋아져 뒀다가 그 결론을 또 좋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과 말을 표현하는 것부터 혼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쓰게 말하기가 기반이 되어 영상을 만들든 책을 내든 강연을 하든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역시 제 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쓰게 말하기와 관련된 서적들을 참조하면서 두 가지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는 능력을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도움을 주자가 바버라 베이거의 하버드 글쓰기 강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건 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제거하여 가버의 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점입니다. 저자는 프리라이팅 기법을 통해 비판의 인식을 잠시 꺼둔 채로 글과 친해지는 훈련하는 방법을 잘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글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규칙을 학습하는 바람에 오히려 글과 친해질 기회를 잃고 글쓰기 근육을 기를 수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축구공을 쳐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차는 완벽한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놀면서 축구가 즐거운 활동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자세히 익혀나가는 과정이 길게 축구의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성장한 참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자기 글에 대한 지표를 이끌어내는 것을 찾아서 만족 못하는 정도로 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한번 그 망치 지키는 다음에 그런 골자를 할 필요는 속한 이상을 하면 그거를 그 속에서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책도 만들고 글쓰기 훈련을 했습니다. 순정의 글쓰기 소식을 통해서 그의 구속에 논해서 이래 알게 되고 고가 후편학과 이렇게 각각 문장 작업을 통해 느끼는 문장이나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박민영의 인문 내공과 김석관의 세이크를 읽으면서 작가로서 좋은 글감을 얻기 위해 어떤 접수를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 말하기 화세 관련 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가 29분 같은 말하기를 관련해서는 그 말하기를 김유경 씨 그런 같은 거면 까말하기를 한마디로 한번 바꾸면 하면서 하고 한 말을 통해 속에 살면서 중에서 삶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